안녕하세요, 테바스TV의 장본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수입차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저번에 아우디 A5 리뷰를 했더니 거기서 제가 딜러 전국 1등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청 많은 분들이 구매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분야가 그쪽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어제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뭐 되게 유익한 정보가 있는 것도 있고, 좀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위험한 정보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싹 다 한 방에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저는 제기어 랜드로버 출신이고요. 제기어 랜드로버에서 정확히 제기어 전국 1등, 그 다음에 제기어 랜드로버 탑 10 한꺼번에 이관왕을 했던 딜러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야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일단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방법들이 맞는지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차량을 사는 게 싸다. 이게 제일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말 그대로 구매 대행이에요. 이 친구들이 차량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산 다음에 이 차량을 판매를 하면 쌀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말 그대로 손님이 문의가 들어오면 결국에 딜러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조금 더 싼 데를 찾아서 고객한테 판매를 하는 건데, 이 친구들이 왜 그 일을 할까요? 결국에는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소비자와 딜러 간의 중간에 한 명이 더 껴있기 때문에 절대 쌀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거는 있죠. 고객이 알아봤는데 100만 원이야. 내가 알아봤는데. 근데 그 구매 대행 사이트에 전화를 해봤더니 한 150만 원 돼. 이거는 고객님 좀만 알아보시면 150만 원 바로 나와요. 절대 그 친구들이 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안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이 친구들이 DB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출고할 때까지 딜러와 손님과 다이렉트 연결을 안 해줘요. 왜? 할인 더 되냐고 뭐 이런 금액적인 부분을 물어볼까 봐. 그렇기 때문에 딜러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사는지조차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판매가 되고 나서 케어가 안 돼요. 이 구매 대행 친구들이 AS에 관여가 가능할까요? 절대 못 해줘요. 그래서 제일 오답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두 번째, 지인 소개로 산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괄적인 건데, 단체 카톡방들 있으시잖아요. 모임이나 뭐 회사나. 거기다가 나 BMW 520D 사고 싶은데 딜러 추천 좀요. 혹은 카페에 이렇게 가입을 해서 딜러 추천 좀요 하잖아요. 좀 재밌는 게, 어떠한 물건을 사려고 하거나 내 자신이 뭘 하려고 하면은 나 아는 지인이 진짜 뭐 아는 동생의 누가 딜러다, 내 사촌 동생의 누가 딜러다, 내 직장 친구 중에 누구 형이 딜러다, 와 뭐 친한 딜러는 다 나와요. 근데 딜러 입장에서 누구의 누구 고객이 의뢰가 들어왔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정말 제 친한 친구가 나 진짜 친한 애가 딜러야, 이렇게 다이렉트 정도, 그거는 어느 정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한 달이 건너서 아는 딜러, 혹은 뭐 카페에서 소개를 받은 딜러, 그 카페에서 소개받은 딜러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고 그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진짜 딜러 추천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모호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렉트로 아는 딜러, 내가 제일 친한 친구야.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 차량이라는 거를 샀어요. 그거를 판매한 딜러야. 이 딜러를 소개받는 거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면 요거는 제가 이따가 나중에 이유를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세 번째, 여기서부터 조금 디테일해지는데, 분기별로 할인을 더 많이 한다. 3월, 6월, 9월, 12월 어느 정도는 맞는 거고 어느 정도는 틀려요. 이유는 영업 조직이기 때문에 할당된 목표량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 목표를 어느 정도 채우려면 할인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제가 맞다 틀리다 반반이라고 했던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100대 정도를 팔아야 돼요. 1, 2월 달에 한 둘이 합쳐서 한 60대 정도 나갔어요. 그러면은 약 한 30대씩 판 거죠. 그럼 40대만 팔면은 목표를 채워요. 그러면 30대를 판 여력이 있기 때문에 10대, 추가적으로 10대만 더 팔면 되잖아요. 평상시보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할인을 합니다. 분명히. 근데 반대로 100대가 목표인데 1, 2월 달에 한 20대 팔았어요. 한 달에 10대씩. 그럼 80대를 팔아야 돼. 그럼 이거 할인을 할까요? 이달에 80대를 못 팔 것 같으면 오히려 할인을 안 해요. 이유는
그 다음 분기를 준비하려고 오히려 판매를 안 해요. 네. 할인을 오히려 묶어요. 이번 달을 버리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100대가 목표인데 이미 90대를 팔았어. 2달 만에 10대만 남았어. 이거 할인할까요? 냅둬도 나갈 것 같은데 굳이 할인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마다 요거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네 번째, 딜러끼리 경험을 시키면 할인을 많이 해준다. 요게 좀 위험한 거 중에 하나예요. 이거 설명하신 분 제가 볼 때는 딜러 쪽 일을 해보셨거나 한 1, 2년 하다가 판매 못하고 관두셔서 딜러를 그냥 별로, 딜러라는 것 자체는 양아치다 라고 아예 못을 받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딜러끼리 경험을 시킨다? 여러분, 이게 함정이 뭐냐면 모든 자동차 브랜드에는 본사가 있고요, 그 밑에 딜러사가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가 클수록 딜러사가 굉장히 많아요. 적게는 4가지에서 뭐 많게는 뭐 진짜 10개, 20군데 있는 데들도 있는데 딜러사마다 할인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차가 있어요. 첫 번째 딜러사에서는 저번 달 목표액을 이 A라는 차 하나는 거의 다 채웠어. 그래서 할인 100만 원밖에 안 해. B라는 딜러사는 어느 정도 팔고 이번 달에 평균치만 나가면 돼서 한 150만 원만 할인을 해요. C라는 딜러사에서는 이 차를 많이 못 팔아서 한 300만 원 할인을 한다고 치자고요. 난 A라는 데를 찾아갔어요. 100만 원을 주네. B라는 데를 찾아갔어요. 얘네는 원래 공식 프로모션이 150만 원인데 나 100만 원 할인 받았는데 더 해주세요. 그럼 150만 원 해드릴게요. 어차피 공식 프로모션이니까. 그리고 A라는 딜러사를 찾아가. 150만 원 받았는데 더 해주세요. 그럼 딜러 입장에서는 팔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자기 수당을 여기서 어떻게 어거지로 150을 맞췄어요. 그리고 또 B라는 딜러사를 갔어. 그럼 딜러도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든 맞추려고 해서 200을 맞췄어. 그 A라는 딜러사를 찾아가. 200만 원까지 받았다. 더 해달라.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200만 원이 제일 싸구나 해서 B에 샀어. 웬걸? C에서는 이미 300만 원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서 200만 원에 샀다 쳐요. 그럼 이 두 분도 사람인데 그렇게 못 믿고 경합을 하고 자기 수당까지 뱉었어요. 이거 자기가 수입차를 모는 막 3년 5년 동안 막 케어를 해줄 수 있을까요? 해주는 딜러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기분 서로 좋게 구매를 해야 제가 볼 때는 윈윈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경합을 해서 샀어요. 따지면 완전 싼 것도 아니야. 딜러와의 사이도 서먹서먹해. 이게 정말 구매에 있어서 좋은 정보일까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저는 그래서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째, 연식 변경, 부분 변경 되는 시점에 사는 게 할인이 많다. 요거는 어느 정도는 맞아요. 다만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자동차는 1년마다 연식 변경을 해요. 그때 기존 차량이 더 싸다.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신차를 들여와야 되는데 이 모델은 냅두면은 재고가 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인을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왜 할인을 할까요? 구형 모델이 되기 때문이에요. 연식 변경, 부분 변경, 페이스 리프트라고 하죠. 하물며 풀체인지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사자마자 다음 달에 그러면 구형 모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객님들이 보통 3년에서 5년이 새로운 모델을 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살 때 되면 구형 모델을 사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 신형 모델이 나오고 내가 나중에 차를 바꿀 때는 또 신형 모델이 나와요. 구형 모델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이거 중고차로 파실 때 제일 감가가 많이 될 거예요. 나중에까지 생각을 한다면 한 달을 기다렸다가 최신 모델을 사는 게 더 맞지 않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엔 그래요. 제가 말하는 자동차 구매 비용을 싸게 사는 거는 이 차 처음에 신차 그야말로 차량 금액만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차를 운영하면서 운영비 드시고 나중에 이 차를 팔아야 되고 하물며 AS도 받아야 되고 나중에 다음 차를 사는 모든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 차량이라는 거는 한 번 사면 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살면서 돈을 어느 정도 버시고 하시면은 차라는 거는 점점 올라가실 텐데 이 차량 전체 구매 비용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2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차가 일단 확고히 딱 자리가 잡혔을 때, 그리고 내가 이 차량을 살 수 있는 금액적인 비용이 언제 마련이 된다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지금 9월 달이니까 내가 한 12월 달 때 정도면은 A라는 차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긴다가 어느 정도 성립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아니면은 나는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사려고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어. 근데 만약에 BMW 5 시리즈가 1,000만 원 정도 할인을 해서 5천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2천만 원을 더 얹어서 산다? BMW를? 이건 카푸어인데? 카푸어는 저는 참고로 반대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드는 차량의 전시장을 찾아가세요. 한 3-4군데 찾아가세요. 시간이 나면 더 많이 찾아갈수록 좋아요. 가서 견적 비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견적 물론 받아오시고요. 딜러분이 분명히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분명히 어느 정도 마음이 가는 딜러가 생겨요. 그리고 분명히 견적 금액 받아보시면 비슷비슷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 이상 차이 나면은 이거는 일단은 이 딜러가 나쁜 딜러인 거예요. 그냥 뭐 눈탱이 좀 한번 쳐보려고. 공식적인 프로모션은 요즘 인터넷, 카페만 뒤져도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틀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견적서는 뒷전이고 일단은 딜러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딜러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전화를 하세요. 얘기를 해요. 나 진짜로 차를 살 건데 사고 싶은데 내가 사고 싶은 시기는 10월, 11월이다. 한두 달 안에 사고 싶은데 이번 달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꼭 차를 살 테니 이 차가 정말 싸게 나왔을 때 알려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딜러가 그런 얘기는 할 거예요. 고객님 이번 달이 제일 쌉니다. 이거는 100%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거짓말은 아니고 딜러분들은 그 다음 달 프로모션을 회사에서 일부러 안 알려줘요. 만약에 다음 달 프로모션이 일부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딜러 입장에서는 다 다음 달에 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이 제일 싸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번 달엔 구매 계획이었고 나는 사실 차는 마음에 드는데 할인이 더 컸으면 좋겠다. 꼭 살 테니 얘기를 해달라고 팩트를 알고 전화를 끊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세요. 차량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프로모션 좋아졌는지 물어보셔도 되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전화를 해서 친분을 좀 쌓으세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달별로 마감을 해요. 그러면 이 달별로 마감을 할 때 A라는 차에 대해서 회사에서 본사로 보고를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차량 이번 달에 50대 나갈 예정입니다 하고 이미 30일이 되기 전에 한 20일에서 25일에 마감을 쳐요. 거의 나갈 거기 때문에. 근데 여 안에서 어쩌다 한 번씩 한두 대가 부러져요. 이 부러진다는 말은 뭐냐면 계약 해지가 돼요. 그러면은 50대 팔기로 했는데 48대 49대야. 그럼 이 한두 대를 이미 보고를 했잖아요. 어떻게든 팔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바로 회의 소집을 해요. 그러면 얘기를 해요. 야, D라고 있는 손님 있어? 있으면은 회사에서 1-200만 원 뭐 예를 들어서 해줄 테니까 팔 수 있는 사람 바로 좀 계약해. 이러면 잘 파시는 딜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인기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1-2분 만에 계약이 완료될 때도 있어요. 어쨌든 1시간이 거의 안 넘어가요. 그만큼 손님이 많이 확보가 돼 있고 그만큼 살 의지가 있으신 분을 손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손님이 하나가 되자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아까 뭐 딜러끼리 경합을 한다. 이거는 결국에 공식 프로모션 이외에 딜러의 수당 정도, 해봐야 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딜을 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어차피 지원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커요. 그렇게 되면 나는 나대로 차대로 싸게 사. 그럼 딜러는 딜러대로 약속 지켰죠. 서로 구매하겠다고 해서 사이도 좋아져. 그러면은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은 차후에 나중에 AS는 물론이거니와 이 차후에 이 차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다음 차를 구매할 때도 이 딜러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분을 끌고 가면은 다음 차, 그 다음 차도 나한테 바꿔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네. 이게 왜냐면은 딜러분들끼리 이 브랜드 막론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는 차대로 싸게 살 수 있죠. AS대로 받을 수 있죠. 다음 차까지도 가능하죠. 하물며 중고차 처리도 쉬워져요. 그럼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 중고차 처리하는데 남기지 않겠냐. 여러분, 이거는 가봐야 알아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가 중고차 처리는 항상 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려요. 중고차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차를 제가 사는 게 아니고 파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비싸게 팔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도 고객님 나름 알아보시고 저도 저쪽으로 알아봐서 제일 높은 가격 나오는 대로 판매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서로 윈윈할 수도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수입차 뭐 AS 쓰레기다 뭐 어떡해요. 수입차를 구매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이 AS를 그나마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말로 이거는
딜러의 힘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예, 바닥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 작용을 한다는 게 뭐 안 고치는 걸 고칠 수 있게 만든다 이거는 아니지만 조금 더 편하고 어느 정도 딜리버리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접촉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까지도 깔끔하게 해주는 딜러들이 훨씬 많아요. 물론 이 모든 전제는 어느 정도 괜찮은 딜러를 만났을 때, 그래서 제가 전시장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셔서 자신이 봤을 때 괜찮은 딜러분을 신중하게 선점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아무쪼록 뭐 이 정도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요. 자동차 쪽은 저도 설명드리고 싶은, 안내해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은 또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 관련된 걸로 제가 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AS, 수입차 AS 진짜 어떤지에 대해서라든지 견적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장본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자동차 관련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댓글창에 남겨주시거나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주셔도 되니까요. 뭐 언제든지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본이었습니다. 안녕.